별똥별똥 할머니의 꿈나라 동화. 밤이 되면 별님들이 반짝이고 하루 종일 신나게 놀던 우리 친구들도 잠이 들지요. 오늘 하루 즐거웠나요? 네. 별똥별똥 할머니와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네. 눈을 꼭 감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네. 파란 부채, 빨간 부채.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할아버지와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할아버지는 마음씨가 착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무엇이든지 나눠주었어요. 하지만 부자 영감은 욕심이 많아 자기 것은 절대로 내어놓는 법이 없었고 남의 것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썼대요. 몹시 더운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가난한 할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힘이 들어 커다란 나무 그늘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었어요. 아, 정말 덥다. 날씨가 너무 더워 힘이 드네. 그때 나뭇가지에 부채 2개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보였어요. 웬 부채지? 할아버지는 나뭇가지에 매달린 부채를 천천히 살펴보았어요.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이군. 누가 이런 곳에 부채를 매달아 놓았을까?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빨간 부채를 들고 솔솔 붙였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코끝이 간질간질 하면서 코가 쓱쓱 길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를 어쩌면 좋누?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얼른 빨간 부채를 내려놓고 파란 부채를 들고 휙휙 붙여보았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길게 늘어났던 코가 원래대로 줄어드는 것이었어요. 허허, 이거 참 신기한 요술부채로구나. 할아버지는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번갈아 가면서 다시 붙여봤어요. 빨간 부채로 부채질을 하면 코가 길쭉길쭉 늘어나고 파란 부채로 부채질을 하면 코가 한 움큼씩 작아졌지요. 신기하게 생각한 할아버지는 부채를 호주머니에 잘 넣어두고 나무를 마저 해서 산을 내려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웃에 살고 있는 욕심쟁이 부자 영감을 만난 거예요. 부자 영감도 더웠는지 땀을 닦으며 지나다가 할아버지 호주머니 밖으로 보이는 부채를 보게 되었어요. 부자 영감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여보게, 자네는 부채가 2개나 있군. 나 하나 주게. 그런데 이건... 할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부자 영감은 마치 자기 부채처럼 빨간 부채를 꺼내들고 휙휙 부채질을 했어요. 아, 시원하다. 그때 갑자기 욕심쟁이 부자의 코가 길쭉길쭉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 코가 왜 이래? 부자 영감은 놀라 코끼리 코처럼 길어진 코를 잡고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파란 부채를 펴서 솔솔 부채질을 해주었어요. 그러자 코가 쑥쑥 줄어들었지요. 아니, 그 부채는 대체 어디서 난 거야?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이러이러한 부채라고 가르쳐줬지요.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부자 영감은 깜짝 놀랐어요. 이 부채로 돈 좀 벌어볼까? 빨간 부채로 몰래 코를 키워놓고
파란 부채로 고쳐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 그럼 나는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이제 앞으로 온 나라 돈이 다 내 돈이 될 거야.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여보게, 그 부채를 내 재산 절반과 바꾸세. 그 말이 정말입니까? 아무렴, 내가 거짓말을 하겠는가? 그래서 가난한 할아버지는 부채 덕분에 부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힘들게 나무를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지요. 한편 신기한 부채를 갖게 된 부자 영감은 신이 났어요. 날마다 누구한테 부채질을 해서 돈을 벌까 생각하다 하루는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빨간 부채를 계속 붙이면 도대체 코가 얼마나 길어질까? 궁금해진 부자 영감이 마루에 누워 빨간 부채로 부채질을 솔솔 하자 코는 점점 길어져 마침내 하늘을 뚫고 올라갔어요. 하늘나라 임금님이 그 코를 보고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아니,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코가 감히 하늘나라에 올라와? 저 코를 꽁꽁 묶어라. 하늘나라 신하들이 부자 영감의 코를 기둥에 꽁꽁 묶었어요. 코끝이 따끔따끔 아파오자 부자 영감은 얼른 파란 부채를 붙였어요. 그러자 코가 줄어들면서 몸이 둥실둥실 떠올라 하늘나라까지 올라갔어요. 하늘나라 임금님은 부자 영감을 보고 크게 화를 내며 요술부채를 빼앗은 뒤 땅으로 내쫓았지요. 아이고, 내 아까운 요술부채. 괜히 장난을 쳤구나. 부채를 빼앗긴 부자 영감은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후회했답니다. 은혜 갚은 구렁이. 은혜 갚은 구렁이. 옛날 어느 산골에 할아버지가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해 여름 비가 너무 많이 내려 큰 홍수가 났지요. 산중턱에 있는 할아버지의 집은 괜찮았지만 산 아래 많은 집이 무너지고 가축들도 떠내려갔어요. 저런 소, 돼지가 둥둥 떠내려가는구나. 마음 아파하며 집 앞 개울을 바라보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구렁이 한 마리가 물살에 떠내려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저건 구렁이 아니야? 저것도 생명이 있는 것인데 불쌍하기도 하지. 원래는 구렁이라면 징그러워서 보기만 해도 고개를 돌리던 할아버지였지만 왠지 물에 떠내려가는 구렁이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물속에 넣어주었어요. 구렁이는 지팡이를 칭칭 감고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지요. 며칠 후 할아버지는 비 때문에 엉망이 된 밭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구렁이가 스럭스럭 다가오더니 할아버지 종아리를 꽉 물고 가버리는 거예요. 구렁이에게 물린 할아버지는 너무 어이가 없고 괘씸해서 화가 났어요. 죽을 뻔한 것을 구해줬더니 나를 물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고약한 구렁이 같으니라고. 구렁이에게 물린 상처는 금방 부풀어 올랐어요. 할아버지는 구렁이에게 물린 상처가 점점 심해지자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구렁이가
이름 모를 풀을 입에 물고 다시 나타났어요. 구렁이는 할아버지 상처에 풀을 붙여주고는 스르륵 사라졌지요. 그러자 참 신기하게도 상처는 금방 다 나았어요. 허참, 이상한 구렁이 일세. 상처를 낼 때는 언제고 풀을 가져와 상처를 치료해 주다니. 할아버지는 별 이상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나무를 팔러 장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지요. 무슨 일인가 궁금한 할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얼마 전에 사또나리의 부인이 구렁이에게 물려 목숨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어떤 약으로 치료해도 소용이 없다지 뭡니까? 그래서 사또께서 부인의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에겐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이 대답했어요. 그때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며칠 전에 구렁이가 상처에 붙여주고 간 풀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뒷산으로 올라갔지요. 할아버지는 구렁이가 갖다 주었던 풀과 똑같은 풀을 찾아 한참 헤매고 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같은 풀인가 싶어 자세히 보면 다른 풀이었지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찾을 수가 없네. 같은 풀을 찾다 지친 할아버지는 잠깐 쉬려고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도 보이지 않던 풀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기뻐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췄어요. 이제 됐다. 이 풀을 상처에 붙이면 마님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귀한 풀을 손에 쥔 할아버지는 사또에게 단숨에 달려갔어요. 사또나리, 제가 마님의 병을 고쳐보겠습니다. 사또는 부인의 병을 고치겠다는 사람이 찾아왔다는 말에 기뻐했지만 초라한 옷차림의 할아버지를 보자 크게 실망했어요. 온 나라에 유명하다는 의원들도 못 고친 병을 이 노인이 어찌 고칠 수 있겠는가? 사또는 보나마나 할아버지도 부인의 병을 고치지 못할 거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부인 생각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정 그렇다면 한번 병을 고쳐보게나. 할아버지는 사또 부인의 상처에 구렁이가 붙여주었던 풀을 정성껏 붙였어요.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짓무른 상처가 금방 났더니 사또 부인이 언제 아팠냐는 듯이 일어나 앉는 것이었지요. 아니 부인 괜찮소? 깜짝 놀란 사또가 물었어요. 네, 이 풀 덕분에 다 나았습니다. 부인이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사또는 기뻐하며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여보게, 정말 고맙네. 여봐라, 이 노인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하라. 할아버지는 구렁이 덕분에 사또 부인의 병을 고쳐주고 큰 상을 받게 되었어요. 많은 곡식과 재물을 받은 할아버지는 그 후
오래오래 편안하게 살았답니다. 집안이 화목한 비결. 집안이 화목한 비결. 옛날 김서방네와 이서방네가 이웃에 살았어요. 두 집은 식구 수도 어슷비슷, 가진 것도 어슷비슷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것이 있었지요. 그게 무엇이었냐고요? 김서방네는 날마다 우당탕뚱탕 싸우며 살고요. 이서방네는 날마다 하하하호호 웃으며 산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두 집의 차이를 훤히 알았어요. 툭탁툭탁 쨍그랑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김서방네는 또 싸우는군. 하하하호호 까르르 까르르 웃음소리가 들려오면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이서방네는 또 재미난 일이 생겼군. 하루는 김서방네 소가 달아났어요. 식구들이 한눈 파는 틈을 타서 고삐를 끊고 달아나 버렸지요. 소는 마을의 밭이란 밭은 모두 짓밟고 다녔어요. 김서방네 식구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소를 겨우 붙잡아 외양간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한바탕 싸움을 벌였지요. 도대체 여물을 얼마나 대충 줬기에 소가 배고파 날뛰게 만든 거야? 응? 김서방이 아내에게 울근불근 화를 냈어요. 넌 눈도 없니? 코앞에서 빨래를 하면서도 소가 고삐 끊는 것도 못 보게? 아내는 며느리에게 씩씩대며 화를 냈어요. 소가 밭을 다 망치도록 그냥 두면 어떡해요? 며느리는 남편에게 불그락불그락 화를 냈어요.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에게 투덜투덜 화를 냈어요. 고삐를 단단히 맸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옥신각신, 실쭉살쭉. 김서방네는 하루도 싸움을 안 하는 날이 없었어요. 아이고 지겨워. 이제 좀 그만 싸울 수 없나? 가만, 이서방네는 어떻게 한 번도 큰 소리가 안 나지? 김서방은 이서방을 찾아가 소 때문에 싸운 이야기를 했어요. 자네 집이라면 어땠겠나? 우리처럼 다투었을까? 이서방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집은 어쩌는지 잘 보게. 이서방은 슬며시 고삐를 풀어주고는 소 엉덩이를 철썩 때렸어요. 엄매! 소는 밖으로 뛰쳐나가 논밭을 마구 돌아다녔어요. 깜짝 놀란 이서방네 식구들이 달려나와 소를 겨우 붙잡아 외양간에 도로 넣었지요. 김서방이 중얼중얼 혼잣말을 했어요. 이서방네도 틀림없이 싸움을 하겠지. 내 잘못이요. 고삐를 단단히 맸어야 하는데. 이서방이 먼저 자기 탓을 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여물을 든든히 먹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내가 자기 잘못이라며 나섰어요. 아니에요. 제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얼른 붙들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자기 탓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말했어요. 제가 살폈어야 하는데 그만 깜빡 잊었어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 내 탓이요. 아니, 제 잘못이에요. 이서방네 식구들은 서로 자기 잘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싸움이 날 리 없지요. 어느새 모두 하하호호 웃고 있었어요. 아하, 사이좋은 비결이 바로 저것이로구나. 김서방은 그제야 무릎을 탁 치고는 크게 밝아진 얼굴로 돌아갔답니다.
정신없는 도깨비. 정신없는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돈도 없고 땅도 없이 가난하게 사는 농부가 있었어요. 돈이 없으니 땅을 살 수 없고 땅이 없으니 자기 농사도 못 짓고 살았지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남의 집 힘든 일 도와주며 겨우 먹고 살았대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농부였지만 남의 어려움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었어요. 하루는 이웃 마을에서 온종일 일하고 돈 서푼을 받아 집에 가고 있었어요. 길모퉁이를 도는데 갑자기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이보시오. 나 돈 서푼만 꿔주시오. 나 같은 가난뱅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시오? 에이, 주머니 속에 돈 있는 거 다 아는데 내일 갚을 테니 돈 서푼만 꿔주시오. 농부는 무슨 급한 일이 있나 싶어 돈을 빌려줬어요. 정말 내일 꼭 갚아야 하오? 그럼 내일 꼭 갚을 테니 염려 마시오. 도깨비는 돈 서푼을 받고는 연기같이 사라졌어요. 다음 날 농부가 밭일하고 얻은 음식으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어제 꾼 돈 갚으러 왔어. 예써. 여기 있어. 돈 서푼. 갑자기 나타난 도깨비가 돈 서푼을 마당에 휙 던지고는 금세 사라졌어요. 허허, 도깨비가 약속 하나는 잘 지키네 그려. 돈을 돌려받은 농부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 다음 날 농부가 일을 마치고 오자 도깨비가 또 나타났어요. 아니 웬일이시오? 어제 꾼 돈 갚으러 왔소. 예쏘. 여기 있어. 돈 서푼. 꾼 돈은 어제 갚았잖소. 어라? 내가 돈을 갚았다고? 언제? 도깨비는 농부가 안 받는다고 해도 부득부득 돈 서푼을 내놓고 가버렸어요. 아하, 도깨비가 뭐든지 깜빡깜빡 잘 잊는다고 했지. 그런데 자기가 돈 꾼 건 안 잊어버리고 갚은 것만 잊어버리네. 허허. 그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도깨비가 농부의 집 앞에 또 나타났어요. 오늘은 왜 왔어? 왜 오기는? 어제 꾼 돈 갚으러 왔어. 예쏘. 여기 있어. 돈 서푼. 도깨비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해도 그 다음 해도 날마다 나타나 돈 서푼을 주고 갔어요. 이상하게 생각하던 농부도 나중에는 저녁 무렵이면 도깨비가 나타나 어제 꾼 돈 갚으러 왔어. 예쏘. 여기 있어. 돈 서푼. 하면 내다보지도 않고 거기 두고 가시오 했대요. 도깨비가 준 돈을 쓰지 않고 모았더니 큰 돈이 되었어요. 농부는 도깨비가 준 돈으로 땅도 사고 집도 새로 지었어요. 이제는 남의 밭에서 일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또 농부가 일하고 돌아오자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어제 꾼 돈 갚으러 왔어. 예쏘. 여기 있어. 돈 서푼. 거기 두고 가시오. 방에 있던 농부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혼잣말을 했어요. 도깨비가 건망증이 심하긴 심한가 보네. 언제 빌린 돈을 아직도 갚고 있나.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농부의 말을 들은 도깨비가 심술이 났어요. 뭐라고? 내가 돈을 다 갚았다고? 그럼 그동안 준 돈 몽땅 내놓으시오. 깜짝 놀란 농부는 얼떨결에 대답했지요. 그 돈으로 땅을 사버렸는데 돈이 어디 있어? 그러자 도깨비는 화를 내며 사라졌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농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밖이 시끌벅적했어요. 잠결에 밖을 내다보니 도깨비가 친구 도깨비까지 데리고 와서 농부의 밭에 말뚝을 박고는 땅을 떼어가겠다고 줄을 매어 끌고 있었어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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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밤새도록 도깨비들이 줄을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침이 되자 밭에 나간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농부의 밭엔 자갈이 잔뜩 깔려 있었어요. 밭을 떼어가지 못하자 도깨비가 심술을 부린 것이지요. 기가 막힌 농부는 도깨비가 들으란 듯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이쿠, 고마워라. 누가 밭에다 이 좋은 자갈을 뿌려놨을까? 똥을 뿌려놨으면 큰일 났을 텐데 자갈을 뿌려놨으니 올해 농사는 잘 되겠네. 다음 날 아침 다시 밭에 나간 농부는 빙그레 웃었어요. 밭엔 똥이 잔뜩 뿌려져 있었거든요. 어제 농부의 말을 들은 도깨비가 심술을 부려놓은 것이 틀림없었어요. 농부는 웃음을 참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이쿠, 어쩌나. 누가 밭에 이렇게 똥을 잔뜩 뿌렸을까? 올해 농사는 망했네, 망했어. 그러자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이후 도깨비는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해 농부의 농사는 도깨비 덕분에 아주 잘 되었답니다. 이산도 이야기. 작은 실수를 스스로 밝힌 이산두. 옛날 조선시대에 이산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산두는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한번 책을 읽기 시작하면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책 읽기에 빠져들었지요. 책을 읽으면 심심하지 않으니 책은 진짜 좋은 친구야. 이산두가 벼슬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나라에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책 읽기 대회를 열었어요. 어려운 책을 외워서 말하는 대회였지요. 책 읽기 대회는 나란 일을 할 사람을 뽑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이산두도 열심히 책을 읽고 외워서 책 읽기 대회에 나갔어요. 너무 떨려서 아무 말도 못하겠어. 어떤 사람은 외운 내용을 잊어버려 우물쭈물했어요. 그러면 시험 감독관이 큰 소리로 불통이라고 말했어요. 불통이란 시험에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순통이란 시험에 붙었다는 뜻이지요. 이산두는 자기 차례가 되자 침을 꿀꺽 삼키고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산두는 막힘없이 줄줄 외워나갔어요. 이산두가 침착하게 외우기를 끝내자 감독관이 외쳤어요. 순통! 사람들도 기뻐하며 박수를 쳤어요. 와, 대단한 사람이다. 대회를 무사히 마친 사람 중에서
1등을 뽑는 시간이 되었어요. 감독관들은 모두 이산두가 1등이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때 이산두가 앞으로 나오더니 무릎을 꿇고 머리를 푹 숙이는 게 아니겠어요? 저에게 다시 불통을 내려주십시오. 이산두의 말에 대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조용해졌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순통을 받은 사람이 불통을 내려달라니. 한 글자가 틀렸습니다. 확인해보니 비슷한 다른 글자로 외워 말했습니다. 이산두의 말에 모두 깜짝 놀랐어요. 감독관들도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거든요. 그래, 어느 글자냐? 가운데에 있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감독관들이 확인해보자 한 글자를 잘못 말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우리도 알아채지 못한 부분이다. 지금 이것을 인정하면 넌 불통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벼슬도 할 수 없는데 괜찮겠느냐? 감독관은 이산두에게 물었어요. 제가 순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어찌 감히 임금님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벼슬을 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이산두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일세. 허허, 저 선비가 잘못 읽은 것을 아무도 몰랐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밝히다니 정말 정직한 사람이군.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자 감독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소리쳤어요. 이산두, 불통! 결국 이산두는 불통을 받고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 모든 일을 임금님이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임금님은 이산두의 행동에 크게 감탄하며 신하들에게 말했지요. 우리 조선에는 자신의 작은 실수라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또한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바로 정직함인데 이산두는 가장 큰 정직함을 가졌구나. 임금님은 이산두에게 상을 내려 그의 용기와 정직함을 칭찬했어요. 이산두는 그 다음 해에 당당히 시험에 합격하고 벼슬에 올랐어요. 임금님은 이산두를 믿고 나란 일을 맡겼어요. 이산두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정직함과 바른 행동을 보여주었어요. 이산두가 나이가 들어 임금님 곁에서 나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임금님은 가까이에서 이산두를 보고 싶은 마음에 그의 얼굴을 그려오게 했어요. 이산두의 모습을 볼 수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여봐라, 모든 신하는 이산두의 정직함을 배우도록 하라. 임금님은 이산두의 그림을 걸어두고 신하들이 본받기를 바랐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어요. 재미있게 잘 들었나요? 이제 우리 친구들 포근하게 이불을 덮고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짜장 짜장 잘 자요 친구들. 꿈속에서 만나요. 잘 자요, 친구들.